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교통사고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고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첫 번째 사고 유형은 바로 후방 추돌입니다. 네네네. 이 후방 추돌은 내 앞에서 잘 가고 있는데 네네. 뒤에 있는 차가 나를 빵 받았을 때 네. 나는 그냥 잘 가다 섰는데 뒤에 있는 차가 나를 빵 받았을 때 사실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죠. 딸 것도 없죠? 뒷차 가실 100%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채널을 네네. 쭉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이겁니다. 맞습니다. 난 앞에서 잘 가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지. 저기 B 차량이었고 D 차량이 네. 이제 변호사님 뒤를 치신 거죠. 나는 슥 섰는데 뒤에서 음. 빵 해서 제 차가 투투투투 앞으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뒷차 가실이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가다 보면 택시가 갑자기 뭐 손님 태우려고 팍 들어와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전 미숙으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확 밟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앞차 가실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앞차 가실이 한 30% 정도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네네네. 말씀 나눠볼 사안은 네네. 뭐 비슷한 사안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우회전 차로에서 네네. 우회전을 할 때 차로가 하나면 괜찮은데 네네. 이게 우회전 차로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예, 동시에 이렇게 쫙 우회전하는 그쵸. 경우가 있죠. 근데 저도 이거 운전할 때마다 항상 네. 신경 쓰이는 건데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차선은 우회전하면서 다시 맨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면 되고 맞습니다. 두 번째 차선은 우회전하면서 두 번째 차선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가면 돼요. 되는 그대로. 거죠. 예. 근데 이상하게 이게 돌다 보면 네. 급격하게 회전을 하기 싫으니까 거리 조절이 잘안 되는 마지막 거죠. 차선에 있던 차량이 완만하게 돌다가 음.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동시에 우회전하다가 받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크게 도는 차는 크게 차량을 회전할 수 있는데 네. 안쪽에 도는 차량은 안쪽 요만큼밖에 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원만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쪽 차량이 이쪽에 가까이 붙으면 이 차량의 과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 과실이 안쪽에 도는 과실을 한 30%, 바깥쪽에 도는 차 과실을 한 70% 해서 한 7대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 작게 도는 차량 쪽에서 이제 받쳤을 때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이런 네. 경우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안쪽에서 돌아야 되는데 네. 안쪽에서 안쪽으로 돌지 않고 그러니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 바깥쪽으로 도는 경우가 발생한다. 맞아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요렇게 되면 요 안쪽에서 도는 차량의 과실을 한 10% 가산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제가 한 7대3 정도라고 했죠. 네. 그러면 한 6대4 정도 되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크게 도는 쪽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과실 비율이 더 예, 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게 도는 회전하는 차량 노선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혹시나 부딪히면 과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회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좌회전, 네네. 교차로에서 네네. 좌회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두 개의 차선이 동시에 좌회전할 때는 어때요?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과실은 7대3이 맞는데 네. 좌회전 했을 때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이 좀 더 적을 테고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차량은 좀 크게 돌 수 있으니까 과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때는 과실 비율이 아까 7대3 정도가 아니고 네. 6대4 정도로 올라갑니다. 예, 과실이. 왜냐하면 A 차량도 아까 우회전 차량과는 다르게 상당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시야가 확보 가능하니까 A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해서 이때는 기본 과실을 크게 도는 차 6, 작게 도는 차 좌회전 4. 그래서 6대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크게 도는 차량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쪽에서 도는 차량이 너무 크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네. 한다라고 하면 과실 비율을 10% 가산하다면 여기서는 5대5 과실 비율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네네. 이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에 갈지가 결정이 안 된단 말이죠. 진입하게 되면 일단 서행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그죠. 이게 우리 넓은 일상이니까. 도로에서 일단 밟고 보는 직진 본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자, 직진을 제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 내 오른쪽에서 직진 차량이 쭉 들어오네요. 서로 직진인 거죠. 그러면 빵 받쳤어요. 이게 이럴 때는 만약에 기본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진입했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오른쪽 차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과실을 오른쪽 차량이 40,
밑에 있는 차량이 60. 그래서 6대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오른쪽은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내가 직진하면서 오른쪽은 보기 쉬운데 왼쪽은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오른쪽 네. 차량이 우선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따라서 오른쪽 차량 과실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궁금하실 게 항상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아니 변호사님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내가 더 빨리 진입했는데 과실이 저 차 과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 구역은 내 구역이야. 아, 내 구역이야. 근데 제가 날 쳤어. 그치. 그렇죠. 이게 원래 내 구역에서 당하면 좀 화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내 구역입니까? 뭐가 선진입이에요? 선진입은 명확하게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확인이 될 때 약간 애매하게 저 차, 이 차 서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동시 진입으로 보고요. 명확하게 이 차가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이 차에 옆구리를 박았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다 내가 후진입이 하면 저 차가 선진입이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 차가 들어오기 전에 내 차에 몸통이 다 들어가야 되네 거의. 그렇지. 명확하게 들어가야 분쟁의 소지가 없이 내가 선진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선진입을 인정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차량이 들어왔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를 쳤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차량이 교차로 안에 충분히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선진입을 인정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진입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차량인 거 상관없이 먼저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적겠죠. 네. 그때는 선진입한 차량 과실이 30, 후진입한 차량 과실은 70, 3대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사례는 네네. 이거 종종 저도 이렇게 위험한 경우 본 적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쭉 2차로에서 달리다가 그렇죠. 2차선에서 달리다가 나 우회전해야 되는데 음. 원래 같았으면 맨 오른쪽 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을 텐데 거기에 그렇죠. 차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다 차들이 세워져 있나 보다 하고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세워져 있던 차가 갑자기 출발을 해버리네요. 아, 그렇죠. 네. 이럴 때 그럼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차에 있던 차량은 사실 거기 정차하면 안 되죠. 음. 그리고 정차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뭐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켜가서 내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죠. 네. 서 있던 차량은 어찌됐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 있었다가 움직이는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 차량의 과실을 80%. 나머지 차량도 어찌됐든 서 있는 차가 저 차가 조금 있다가 움직일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차량의 과실은 20%라고 해서 한 8대2 정도가 기본 과실로 책정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A 차량을 또 너무 대우해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닙니다. B 차량은 불측에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100대 0 사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앞 차량이 서 있으니까 저 라인에서는 앞으로 가거나 우회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량의 과실도 한 20% 정도는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정차돼 있는 차량이 적어도 출발하려면 시동이라도 걸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뒤에 불이 나와 있거나 뭐 깜빡이를 켰거나 그 정도는 했을 거니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과실이 20%라도 잡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은 우리가 신호등이 없는 경우를 산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만약에 이 도로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네네. 신호등이 있었는데 네. 맨 오른쪽 차선이 우회전 차선이면 좋을 텐데 요새는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하는 차선이 있잖아요. 예, 지구 그쵸? 차선이죠. 예. 그래서 나는 우회전을 하기 싫어. 끝에 차선에 있는데 난 직진을 해야 돼. 직진도 가능한 차선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우회전하고 싶은 차량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회전해야 되는데 뭐야 이러고 네. 이렇게 지나가지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이 딱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직진할 수 있네. 네. 그래서 직진을 딱 하네. 그러다 받쳤어요. 음. 그랬는데도 가만 서 있다 출발한 직진이 아니죠. 과실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죠. 지금 세 번째 차선에 있었던 차량은 자기 신호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신호가 바뀌니까 그대로 출발을 한 거고요. 뒤 차량은 자기가 빨리 우회전하려고 앞차를 추월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추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뒷차 과실이 100%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른 거네요. 완전히. 전혀 다른 그죠? 문제입니다. 예. 자 오늘은 김 변호사님과 제가 네.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모아서 과실 비율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과실 비율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사고가 나고 나서 과실 비율 몇 대 몇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사고가 안 나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번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